오셨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산악구조대. 야 어쩐지 이게 몸이 또 등산객을 지키는 북한산의 산신령이십니다. 서울 119 특수구조단 북한산 산악구조대 김진선 소방장님. 안 힘든 부서가 어디 있겠냐마는 산악구조대가 정말 힘들다라고 저는 진짜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막 다치신 분들을 이제 모시고 내려와야 되고 아 하는데 왜냐면 전체적으로 힘이 진짜 진짜, 네.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왜냐면 내리막에 막 그냥 내리막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비탈길에 비탈길에 막.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거기에 맞춰진 것 같기도 하고. 100kg 되시는 분들도 저희 간혹 2명이서 이제 들 것으로 해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금 입술도 보니까 입술이 많이 터지셨어요. 왜 좀 많이 요즘 가을철이잖아요. 그래서 출동이 좀 많이 있고 또 야간에도 생각보다 출동이 많이 해서 구조 출동, 구조 출동, 구조 출동. 어디야 위치가? 윤승호! 거동하기가 어렵다고요? 다른 데 다치신 데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저희가 또 연락하면 전화 받을 수 있게 다른 데 전화하지 마시고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언제가 좀 제일 바쁜 계절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제 봄, 가을이죠. 아무래도 산행하기 제일 좋은. 네, 산행이 너무 좋으니까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저희가 출동 나가면 대부분 다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한 사고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사진 찍을 때 계곡이나 풀숲에서 찍는 것보다는 정상에서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정상에서 이제 다 올라왔어요. 동호회 길에 가서 사진 찍어줄게. 그래서 유렉스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이렇게 하다가 추락했어요. 사진 찍어주다가. 좀 더 이쁘게 찍으려고 좀 뒤에 가서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담아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앵글이 안 이게 들어오잖아요. 앵글 안 들어오니까 네. 뒤로 하시다가. 뒤로 하다가 근데 바로 여기 낭떠러지는데 돌아왔어요?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냥 그냥. 그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신 수습을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다쳤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가서 약간 안타깝지만 이제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저희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빨리 가죠. 그래도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가는데 그 평소 때보다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 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엎고엎질 나오고 막 진짜 그럴 정도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막 네 발로 올라갈 때도 있죠. 저희는 포기 않고 그래 가죠. 무조건. 저희가 슈퍼맨이었으면 살릴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남들보다 빨리 가긴 했는데 이거보다 1분이든 25분이든 더 빨리 갔었으면 이 사람 살아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방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까요? SNS나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 저희 소방관들이 이렇게 화재 진압하고 이런 자리에서 컵라면을 먹는다면 이렇게 나와요. 좀 예. 이게 그게 항상 나와요. 긴 시간 동안 화재 진압을 하시고 고단하시고 힘든데 이제 그 시간을 내서 이제 컵라면을 네. 드시는 모습이 예. 근데 고생하시고 난 왜 이후에. 자꾸 나오는지 저는 싫어요. 왜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예산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고 장비도 있고 그 복지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불쌍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셨으면 그래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해요. 저희도 잘하고 불쌍하지도 않고 약간 뭐 얘기하면 물론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너무 고단하고 고되고 힘든 일을 하시는 건 맞으나 알아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안 되지 않으니까 불쌍하다 내지는 안 됐다 가볍게 여기는 거는 조금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When I think about every time that your eyes light up like mine, I know I want that feeling every single night. Am I crazy to think that you could ever...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강을 지키며 생명을 구하는 한강경찰대 고건
경위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게 체격이 오, 굉장히 체격을 좋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실례 안 된다면 살짝 만져봐도. 아, 예, 맞습니다. 어우, 여기가 장난 아니야. 아 운동을 또 어우, 여기가- 아우, 이게 우리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네. 또 가만히 있다가도 만지면 또 힘을 줘요. 예. 예, 그죠. 예, 예. 일단 본인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한강경찰대 근무하고 있는 고건경입니다. 아, 예.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첫째로 인명구조 업무하고 그 변사체 인양이라든가 경호 경비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경호 경비 임무까지. 예, 예. 생을 포기하기 위해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강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빨리 가, 빨리. 자, 하나. 호흡해, 호흡. 아니 이게 이제 저 수중에서 사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기도 좀 합니다. 예. 어때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 한강이 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시야가 전혀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눈을 감은 거랑 뜬 거랑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찾나요? 일단 이제 수색줄을 이용해서 더듬어가지고 찾습니다. 네. 뭐 잡히는 게 있으면 당겨가지고 확인하고. 손으로 이걸 더듬어서. 예.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저희가 끌어당겨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면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저희들도 아, 실제로 그러신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쌀 가마니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깨에 부딪히더라고요. 좀 물컹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 가지고. 어우, 너무 놀라셨겠네요, 진짜. 저도 첫 입수할 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무뎌졌는데 예상할 수 없는, 한치앞도 예상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 뭐 지근거리에 있어요.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뭐 엄지손가락을 만진다든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되게 유한이 돼요. 혼자 들어가면 또 힘들 텐데 옆에 동료가 같이 있으니까 동료를 믿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돼도 이 친구가 날 구해줄 거다 이제 그런 믿음.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고 이거니까 그래서 한강 경찰 대원들이 다 이제 끈끈해요. 네. 한옥 이렇게 좀 여기에서도 또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네네. 하기 위해서 이곳을 또 찾는 분들이 또 꽤 계시잖아요. 많이 있으시죠. 예. 이렇게 오셔가지고 투신을 하시죠. 제가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대교에서 목을 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유, 그 자체가 이제 죽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육상 구조대에서 이제 그 로프를 끊고 저희 배로 이제 올려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손에 로프를 잡은 흔적 같은 거, 생채기 같은 게 좀 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결연한 의지로 감행하셨는데 살고 싶었던 거죠. 다시 이거를 제대로 해서 빼고 싶었던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그거하고 구조가 되신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가방에다가 뭘 집어넣고 뛴 거예요. 네. 난 뜨지 않겠다는 네. 의지를 보인 거죠. 난 누구도 날 찾게 할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뛰어내린 것 같은데 교각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충동적인 게 큰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네. 해보시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살을 후회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혹시 또 그런 기분이 들거나 혹시 내가 좀 그럴 때는 주변에 분들에게 꼭 좀 도움을 청하시고 저희 그 상담 전화들이 있죠. 예방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1393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또 보람도 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람은 항상 있죠. 네. 이게 경찰 하면 저희가 경찰에 입직을 할 때부터 예상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체포, 단속,
그런 거를 알고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인명 구조를 하는 업무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구조하고 하다 보면 정말 기뻐요. 예. 아, 내가 그래도 한 생명을 살렸구나. 예, 진짜 그런 그 어떤 사명감과 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진짜 이 고된 일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뭐 올 여름에도 그런 사고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즐기는 이곳 한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 had a dream the other night about how we only get one life. Woke me up right after 2. I stayed awake and stared at you so I wouldn't lose my mind. You got something I need in this world full of people. This one can never be, and if we only die once, I wanna die with you. 생사의 갈림길에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21년 차 베테랑 구급대원 송파소방서의 신미애 소방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관련 학과나 아니면 간호사,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대원들이 이제 구급대원입니다. 아니 그 이제 하루에 출동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저희가 보통 한 7건에서 10건 정도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한 뭐 15건까지도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주말에 15건 정도면은 진짜 녹초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뭐 조끼 여러 가지가 뭐 다 좀 달려 있네요. 이게 예. 저희가 현장에 가다 보면 정말 급할 때 장비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수액을 잡으려고 하는데 고무줄이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래서 이 더러워서. 고무줄을 걸고 계시구나. 네, 이런 고무줄이나 급하게 쓸 때 필요한 반창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도 유지기 같은 거나 주사기 같은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희가 차키예요. 구급 차키예요. 그래서 차키 맞죠? 네네. 정신질환자분들이 저희 구급차를 이제 탈취해서 가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현장에서 잠금 장치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차키도 걸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배지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게 뭐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이시는 거는 위에 거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지인데요. 그 하나 받았을 때는 은 배지를 주세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배지는 10개 살렸을 때. 밑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요거는 그림으로 보시지만 사람 머리다. 네네. 급성 뇌졸중 환자분은 저희가 소생에 좀 도움을 드려서 받을 수 있는 배지입니다. 구급대원으로 이러면 생긴 이 직업병도 좀 있을 것 같아요. 119 신고가 뭐 시간대별로 몇 시 몇 분에 출동합니다라는 게 딱 있으면 저희가 그 시간 피해서 밥을 먹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밥 먹다가도 이제 출동해야 되니까. 출동하고 조금 그렇지만 화장실 갔을 때도 출동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든지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밥도 굉장히 이렇게 빨리 먹고 중국집 가면 절대 면을 안 시킵니다. 저희. 왜요? 면이 불어요. 저희가 먹다가 또 출동 나기도 하고 하니까 또 갔다 와서 먹어야 되는데 아마 면 시키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거지. 저희 오래된 베테랑들 그럼 거의 뭐 드십니까 보통? 보통은 볶음밥 이런 거 많이 시켜요. 중국집에 시킬 때는 볶음밥. 볶음밥. 아니면 저희는 그냥 국밥. 밖에서 햄버거 이런 거 좀 많이 먹기도 하고요.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좀 잊을 수 없는 일이 또 좀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제가 소방서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 2001년도에 그 홍제동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저희 서였고 그때 제가 이제 비번 날 쉬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빨리 복귀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기억하는 게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눈이 오고 있었는데 가면서도 기분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사무실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이제 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홍제동에 화재가 났는데 1층에 누군가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 6분이 들어가셨는데 이제 매몰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6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제가 이제 뭐 과자도 사주세요 주인님, 그러면서 뭐 커피 사주세요 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연결식 하면서 그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홍제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6명이 숨졌습니다. 깊게 잠든 일요일 새벽 서울 홍제동에 있는 2층 다가구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은 새벽 4시. 불길은 1층 슬라브 지붕을 태우고 순식간에 2층으로 번졌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를 뚫고 소방관들이 집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갑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들이 집 안에 있다는 집주인 선모 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있다 1차 검색을 하고 나오니까 없었어요. 요구자가. 그래 나왔는데 또 어머니가 울면서 요구자 자기 아들이 있다 좀 구해달라. 그래서 재차 진입을 시도를 했었어요 저희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전등 불빛으로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10여 분쯤. 치솟는 불길을 삼켜버리듯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더미에 소방관 9명이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서부소방서 소속 46살 박동규 소방장 등 6명은 매몰되거나 질식해 숨졌고 3명은 중태입니다. 소방관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홍제동 주택 화재는 집주인 아들 최모 씨가 홧김에 지른 불로 밝혀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바로 최 씨를 구하기 위해서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최 씨는 불이 번지기 전 이미 집을 빠져나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고 어처구니없게도 불을 낸 사람은 바로 최 씨로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느님, 부처님 다 찾았던 것 같아요. 제발 살아있게만 해달라고. 사고 당일날 사무실에서 그 구조됐다는 얘기 들을 때,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 들을 때 그 느낌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단체 그 장례식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분들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긴 하더라도 때로는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두렵진 않을까. 그 붕괴 현장에 저희가 내려갔을 때도 있거든요. 그 지하 4층으로 떨어진 심정지 환자가 2명이나 있었는데 밑에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그 사실만 자꾸 인내가 되지 내가 내려갈 때 위험할 거라는 걸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의 구급대원들이 그 현장에 가게 되면 그 환자만 자꾸 보게 돼요. 솔직히 빨리 구조해야 되고 빨리 처치를 해서 그분의 예후에 좋게 하려고 노력을 더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약간 뒷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공통 질문 한번 우리 네. 조셉이 한번 또.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 제 손으로 심정지 된 환자분을 살렸을 때, 그분들을 살렸을 때 그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저는 구급 현장이 너무나 좋고 그 뜨거운 감정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느끼고 싶어서 못 떠날 것 같거든요, 그 현장에서.